안녕하세요. 유닛 세 번째 문장의 오형식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이번 강의도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써서 들어주시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필기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있는 거 필기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들으셨다가 추가적으로 메모하는 습관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해가 안 간다 싶으시면요,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까지 1형식, 2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3형식 완전 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형식,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3형식 패턴,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닙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자체가 이 타동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영어에는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올지 안 올지가 결정된다 그랬죠. 자, 자동사 저번 시간에 1형식, 2형식에서 배웠던 자동사 기억하시고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못 오는 동사였습니다. 자, 하지만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런 패턴이 나올 때가 있고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살이 뒤에 붙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적어에 대해서 어떤 목적어인지를 갖다가 이제 꾸며주는 성분이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거를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인 패턴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앞에 있는 타동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나오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자, 예문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3형식 패턴으로는요. 자, 제가 예시를 여기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I bought a dog. 강아지를 샀다라고 하니까 좀 뭔가 민망한데 나는 강아지를 샀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 bought가 by의 타동사 과거형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샀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샀다. 무엇을 샀니? 강아지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뭐에 해당되는 거, 무엇에 해당되는 것 자체가 동사를 했는데 무엇을 했을까? 이 무엇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목적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문장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형용사적 수식어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I bought a dog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먼저 여기서 끝나면 참 문장이 간단하고 좋은데 여기 뒤에 이제 주저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강아지를 샀는데 하얀색 털을 가진 강아지를 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얀색 털을 가진이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 white fur. 하얀색 털을 가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얀색 털을 가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앞에 있는 dog를 꾸며주면서 얘는 형용사적 수식어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og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명사거든요. 물론 목적어도 맞아요. 목적어인데 목적어면서 동시에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with white fur. 자,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습니다. 예를 들어 I bought a dog. 나는 강아지를 샀다. 어떤? 자, 이때 질문 자체가 어떤 강아지지? 이렇게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with white fur.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갖다 만들어서 하시다 보면은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 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꾸며주는구나. 조금 더 이제 체화시키기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거도 한번 예문 가볼게요. 자, 위에랑 똑같이 가야 되겠죠? I bought a dog. 자, 근데 사실 dog 하면 굉장히 큰 강아지입니다. 퍼피라고 해야 되는데 자, 예문을 좀 잘못 썼어요. I bought a dog. 자, 근데 이번에는 장소를 한번 써볼까요? 애견샵에서. 자, 우리 애견샵은 영어로 간단합니다. At the dog shop.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은 위에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나는 강아지를 샀는데 어떤 강아지를 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애견샵에서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 자체가 나왔죠. 애견샵에서 샀었다. 그럼 얘는 누굴 꾸며주는 거죠? boat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였습니다. 그래서 at the dog shop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 뒤에 나왔지만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 이유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부사적인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앞에 있는 boat란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어때요? 지금 이 삼형식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했죠. 이 순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동사한다. 그랬을 때 무엇, 뭘 이런 질문을 한번 붙여보세요. 무엇이나 뭘이라고 하는 질문을 붙였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이 부분은 목적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단순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구나 절.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아직 문법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구가 뭐고 절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어찌됐건 배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기회 되면. 그랬을 때 구나 절이라고 하는 형태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다가 그냥 문장 성부만 써놓고 제가 설명 조금 더 말로만 드릴게요. 이건 필기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주어가 동사한다.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안다. I know. 그쵸? 그랬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네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를 자, 예를 들어 이거는 문장 형태의 절입니다. 중요한 건 하지만 어떤 형태가 오던 간에 나는 안다. 여기까지는 우리 해석되죠? 나는 안다. 했을 때 이 뒤에가 뭐라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게 문장이든 단어든 구든 중요한 건 그 무엇에 해당되면은 전체를 우리는 문장 성분상 목적어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요. 이 목적어 자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단어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나는 샀다. 뭘? 가방을. 나는 샀다. 뭘? 집을. 나는 샀다. 뭘? 물건을. 그랬을 때 어떤 물건인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 어떤의 질문이 나오고 앞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느낌이면은 뒤에 거는 전부 다 형용사적 수식어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그랬는데? 자, 또는 언제 그랬는데? 자, 어떻게 그랬는데? 자, 이런 식의 뭔가 질문이 따라 나오면서 동사를 꾸며준다면 이건 전부 다 부사적인 수식어구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패턴은 전부 다 결과론적인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론적인 패턴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하시고 중요한 건 이걸 써놓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직접 적용을 다 일일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적용을 직접 다 해본 친구는 되게 빠르게 문장 성분 분석을 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이걸 갖다 굉장히 좀 느슨하게 자, 예를 들어 느슨하다라는 거는 그냥 적어놓은 거 따로 적용 따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백날 해봤자 익혀지지 않는 게 또 문장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말이 좀 길었죠? 자, 밑에 오세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써져 있는 동사들은 외우라는 건가? 아, 물론 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삼형식 동사 가지고 좀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해석이 헷갈리는 동사들을 제가 좀 실어놨어요. 밑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왼쪽 편에 있는 게 타동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자동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동사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파악을 하는 거는 100%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100%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아래와 같은 동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raise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로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팔을 들어올려. 그러면은 팔을 이게 목적어가 되죠. 물론 raise라는 동사를 써야 될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을 왜 같이 외워야 되느냐?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이렇게 과거형 가지고 치사하게 낸다라는 거죠. 자, raise는 타동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rise 한번 볼게요. rise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오르다. 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니까 이건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ise 뒤에는 절대 목적어가 올 수 없습니다. 자, 과거형 rose, 과거 분사형,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과거 분사형이에요. PP형이라고도 하죠. risen. 그래서 rise, rose, risen 이렇게 굉장히 시험 기간에 많이 외우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lay라고 하는 동사는 무언가를 놓다, 무언가를 이렇게 꺼내놓다 이런 뜻이 있고요. 과거형은 laid, 과거 분사형은 laid입니다.
laid, laid, laid죠. 자, 이거에 좀 대비되는 자동사가 lie라는 자동사가 있어요. lie라는 자동사는 뜻은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lie는 눕다, 어딘가에 놓여 있다 이런 동사로서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lie, lay, lay입니다. 자, 밑에는 조금 구별하기 쉬워요. arose 조금 더 긴 게 타동사입니다. 무언가를 마찬가지로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과거형은 규칙 변화형으로 aroused, aroused고요. 자, arise 같은 경우는 혼자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혼자 발생하다라는 얘기는 자동사 의미라는 거죠. arise, arose, arisen.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그냥 상승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생겨나다. 그래서 얘들은 자동사, 타동사가 이렇게 구별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세트로. raise랑 rise랑 같이, lay랑 lie랑 같이, arose랑 arise랑 같이. 여러분들 이 문장 성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6개 동사였습니다. 자, 2번으로 와볼게요. 주의해야 할 삼형식 동사. 우리 주의해야 할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뜻들이 얼핏 보기에는 뒤에 뭔가 전치사가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동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discuss 한번 볼까요? 자, 뜻은 다 써놓으시라고 했죠, 제가. discuss 같은 경우는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토론할 때 혼자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 뒤에 전치사 with가 올 것 같아. 누구누구랑 토론하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하지만 이 discuss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는데 마치 전치사를 쓸 것 같이 생긴 동사들이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discuss, 누구누구를 토론하다. enter,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이 enter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예시를 제가 들자면은 예를 들어 I enter to this room 하면은 그럴 것 같지만, 자, 제가 그냥 예문 밑에다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예문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enter into this room. 이렇게 쓰면은 맞을 것 같지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enter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enter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에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타동사예요. 근데 을을이 안 붙는다라는 거죠. 어디 어디로라는 의미라는 거죠. approac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는 얘기는 전치사가 붙을 것 같지만 enter이랑 마찬가지로 절대 전치사 뒤에 붙을 수 없고요. mention, 뭔가를 언급하다. marry, 누구누구랑 결혼하다. 이 동사 뜻 자체가 누구누구랑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자, 어때요? 마치 뭔가 뒤에 전치사들 다 붙을 것 같이 생겼죠? 하지만 이 동사들은 주의해야 할 삼형식 동사인 타동사입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reach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reach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마찬가지로 뒤에 전치사를 쓸 것 같지만 전치사를 쓰지 못하는 동사들이니까 이 동사들은 굉장히 자주 빈출로 등장하는 동사들이니까 꼭 뜻도 같이 함께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이제 사형식 동사로 한번 가보기 전에 여러분 정리 한번 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좀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넘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바로 사형식으로 오신 거 아니죠? 반드시 삼형식 복습하시고 사형식으로 오세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형식 완전 정보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형식 동사 굉장히 유명한 동사죠. 수여동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수여동사. 한 번쯤 이 동사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으셨을 겁니다. 이 수여라는 말 자체가요, 의미하는 게 뭔가를 주는 겁니다. 뭔가를 주고, 뭔가를 나눠주고, 뭔가를 사주고, 뭔가를 만들어주고, 다 뭔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수여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사형식 동사에만 쓰이는데요. 이 사형식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동사겠죠, 여러분.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자,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이것도 이 간접 목적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웃기긴 한데 일단은 여러 어법책에서 이렇게 쓰니까 저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직접 목적어. DO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 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니까 용어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손해를 안 보셔야 되니까요. 자, 어찌됐건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누가 올까요? 자, 제가 오른쪽에 써드리겠습니다. 이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받는 사람이 와요. 뭔가 물건이든 뭔가를 받는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 직접 목적어는 주는 대상이 옵니다. 주는 대상. 주는 물건이라고 할게요. 그냥 주는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라고 제가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주어가 타동사인데요. 근데 누구한테? 간접 목적어에게.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형식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사형식은 되게 쉬운데 왜 어려워지는 걸까요? 자, 그거는 이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다양한 어떤 패턴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번 수업 시간엔 배우지 않을 거예요. 뭐 구나 절의 여러 가지 모양 벌써부터 이런 거 배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물건들 어떤 사람인지 꾸며주는 자 이거 목적어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수식어구죠. 목적어인데 누구에게인데 그게 어떤 누구에게 자 그러니까 어떤에 해당되는 형용사 수식어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자 마찬가지로 직접 목적어 그냥 물건만 나오면 되는데 어떤 물건인지 형용사 수식어구가 또 뒤에서 꾸며주면서 이 문장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사형식 구조라 할지라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냥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뒤에 어디에서 언제 자 이건 삼형식에서 배웠죠? 이 부사적 수식어구가 뒤에서 타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또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문을 한번 이 제가 지운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른 데다가 쓰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갖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뭐 로션을 하나 사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제 예문을 시계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로션으로 가겠습니다. 가성비 로션. 자 그랬을 때 I bought 자 buy의 과거형 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어순대로라면 my friend a lotion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bought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my friend라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a lotion 로션 하나를 여러 개 못 사주니까 로션 하나를 사주었대요. 자 이제 수식어구로 한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굉장히 길어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의미 전달 자체는 어색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예시니까 자 예를 들어서 I bought my friend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식어구를 달아주는 겁니다. 한번 관계사절을 써볼까요? Who lived 옆집 next door 자 벌써 길어졌죠. 그러면 나는 옆집 살고 있는 친구한테 무언가를 사줬어야 되죠. 자 무엇을 사줬을까요? 아 좀 예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어지는데 자 a lotion 자 쓰고 나서 on sale 자 on sale이란 표현은 세일 중인이란 뜻입니다. 다행히 칸 맞췄네요. 자 여러분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이 근본적으로 왜 길어지는 겁니까? 자 보시면 My friend who lives next door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고 a lotion on sale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근데 이 문장이 길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이 who lived next door 이라는 표현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로션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세일 중인 비싼 거 못 사주니까 세일 중인이라는 표현이 a lotio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죠? 형용사적 수식어구죠. 아 그렇구나.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이 앞에 있는 명사들을 꾸며주니까 이 명사라는 말은 헷갈리니까 제가 일단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꾸며주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어려운 문법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는 간단하죠? 예문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똑같이 가봅시다. I bought a lotion. I bought my friend
a lotion.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왜 길어진다고요? 맨 뒤에 부사적 수식어가 나와서. 자, 어디에서? 백화점에서. at the department store. 자, 문장이 꽤 길어졌네요. 제가 길게 쓴 건 아닙니다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at the department store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표현이 부사적인 수식어가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보트라는 동사를 꾸며주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있는 패턴이죠. 자, 물론 이거 외에도 패턴 되게 많습니다. 뭐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에 뭐 형용사 수식어구 붙고 부사적 수식어구 붙고 막 생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뼈대는 다음과 같은 원리 때문에 문장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형식이. 자, 이제 밑에 동사 가볼게요. 사형식 동사는 제가 외우기를 좀 강추를 하겠습니다. 이 사형식 동사는 외워줄만 해요. 왜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식 동사는 많이 없다라는 거, 뭔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하지만 뜻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일단 give, 주다란 뜻이죠. bring, 누구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다. 여러분 뜻 모르면은 꼭 써야 됩니다. send,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내주다. show, 누구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다. pay,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지불하다. pass,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다. 패스라고 하는 건 여기서 건네주다라는 뜻입니다. 사형식에 쓰였을 때 뭐 코리아 패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hand,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다. lend,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주다. owe,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마찬가지로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일지라도 뜻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 저는 이거 owe라고 하는 동사 생각보다 애들 되게 많이 틀리던데 이 owe라는 동사 좀 파볼게요. 제가 이 owe라고 하는 동사 자체만 뜻을 갖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적으세요. 이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뭔가 신세를 지다,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누구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하여 어떤 신세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owe라고 하는 건 비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비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동사들은 간단합니다. 이제 make, 만들어주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만들다. buy,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사주다. cook,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리하다. bake,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뭔가 구워서 주다 이런 뜻이고요. ask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이런 뜻이고요. inquire, 누군가에게 무엇을 문의하다. beg,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뜻과 함께 같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형식의 마지막입니다.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원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이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오면 기본적인 사형식 패턴이었죠? 자, 이거 문장 성분을 순서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쓰시고요. 이 직접 목적어가 물건이라 그랬는데 얘가 그냥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 직접 목적어가 물건이 그냥 목적어 자리에 오고요. 간접 목적어 자리가 전치사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쓰고 이 뒤에 간접 목적어가 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은 간접 목적어에서 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을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꾸면은 몇 형식으로 바뀌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 반드시 얘네를 수식어구 취급을 하게 됩니다. 수식어구 취급. 그러면 여러분 사형식이었던 게 몇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3형식 구조로 바뀐 거죠. 이해 가세요? 자, 이해 안 가신다고요? 자, 예문으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will give you the information. 자, 예문 한번 가볼게요. I will give you information. 자, 여러분 순서 잘 확인하세요. 순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는 사람이 먼저 앞에 왔죠? 사람이 먼저 왔고 정보라고 하는 주는 직접적인 물건격에 해당되는 게 뒤에 왔습니다. 자, 이제 순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I will give information. 자,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to you.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성분 분석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사 붙으면 수식어구라 그랬죠? 여기서는
자,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이 3형식으로 전환한 거죠.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시험 문제로 물어볼까요? 제가 지금 방금 형광펜 친 to, for, of 이 전치사를 언제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언제 쓰는 거냐면은 동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맞아요. 제가 위에 정리해 놓은 이 동사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뀔 때 전치사 to 쓰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전치사 for 쓰는 동사들이고요. ask, inquire, beg 같은 경우는 of를 쓰는 그런 동사들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좀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한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to를 쓸 때는 언제냐면은 좀 비교적 좀 쉬울 때. 자, 비교적 좀 쉽다라는 게 해주는 게 쉬운 거. 뭔가 좀 그런가요? 해주는 게 쉬운 거.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give 그냥 주면 되잖아요. bring 빌려주기 힘들어? 나는 빌려주는 게 쉬워요. 밑에 있는 거보다 make 만들어줘야 돼. buy 사줘야 돼. cook 요리해줘야 돼. bake 뭔가 구워줘야 돼. 자, 해주는 게 좀 어렵죠? 해주는 게 수고스럽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구별하기 쉽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of. 자, of는 어떤 걸 요구합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봐. inquire, 문의를 해. beg, 구걸을 해. 자, 뭔가 조금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리하고 귀찮게. 상대방을 좀 귀찮고 무리하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of.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 법칙대로 하면은 나는 베이크는 되게 쉬운데 전 요리 되게 잘하거든요. 베이크는 되게 쉬운데 그럼 전 to 써도 되겠네요. 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give, bring, send, show, pay, pass, hand, lend, ow는 약간 비교적 쉬운 거고 make, buy, cook, bake는 뭔가 해주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수고스러운 거고 ask, inquire, beg는 상대방 입장에서 무리하고 귀찮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법적인 거지 이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형식 동사까지 끝냈고요. 강의가 계속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분량 조절 실패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마찬가지로 필기 깔끔하게 하시고 자, 5형식으로 한번 오세요.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5형식 완전 정복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5형식 패턴은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5형식 패턴이에요. 뭐 안 중요한 게 없대.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합니다. 자, 5형식 패턴에서 오늘 배울 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목적격 보어 개념이에요. 이 형식에서는 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어에 오는 거는 크게 명사적인 거 그리고 형용사적인 거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 또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온다. 맞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얘네만 온다. 이거는 좀 잘못이라고 봐요. 자, 명사랑 형용사 성격적인 것들이 좀 더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 형용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넓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넓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형용사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형용사 취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투동사. 자, 투부정사 다 아시죠, 여러분? 투부정사라는 거. 그 다음에 분사라는 거. 분사라고 하는 거는 현재 분사인 ing, 과거 분사인 pp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ing 또는 pp.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형 부정사라 그래서 동사 원형. 자,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원형 형태인데 동사가 아니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동사 원형은 무슨 취급이 된다? 형용사 취급이 된다. 자, 얘네들은 형용사 대신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이해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투동사, 분사, 동사 원형이 왜 그러면 형용사 취급이 되는 거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기능이 뭐가 있었죠? 서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수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는데 수식은 수식 어구에 쓰이는 거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용사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서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술, 설명하다 이런 뜻이었죠. 이 설명하는 기능에 투동사나 분사나 동사 원형이 보어 자리에 오면은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투동사, 분사, 동사 원형도 보어 자리에는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일단 머리 아픈 거니 집어치우고 왼쪽으로 오세요. 오형식 패턴. 방금 제가 목적격 보어는 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목적격 보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시를 최대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주어랑 동사가 서로 서술이 됩니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요. 주어가 동사한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또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도록.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도록.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패턴 자체가 우리 오형식이라고 해요. 이때 제가 왜 이렇게 묶었냐면요. 얘네 둘이 호응이 되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얘네 둘이 짝짝꿍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주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른 데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일단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make you happy. 자, 이런 예문을 썼을 때 I make가 일단 호응이 되죠. 나는 만든다. 자, 누구를? 너를. 근데 너가 어떤 거야? 너가 지금 행복한 거죠. 행복한 상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형용사니까요. 너가 행복한 상태로. 그럼 여기서 you랑 happy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죠. 이 you랑 happy의 관계 자체가 I make의 관계랑 지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든다라는 주어 동사가 한 세트로 해석이 되고 너가 행복한 상태가 되게끔 여기서 you랑 happy가 또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라는 말 자체가 목적어가 되고 행복한 상태라는 거는 목적어가 행복한 상태니까 목적격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말이 좀 어려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온 happy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예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오형식은 문장이 왜 길어지냐면 수식어구가 나올 공간이 너무 많아요. 형용사적 수식어구들이 다 껴있을 수도 있고요. 부사적 수식어구가 또 형용사 수식어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문장의 패턴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라고 말하고 귀찮아서 자, 물론 귀찮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에 있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프동사 allow, encourage, enable, ask, get 이 동사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문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터라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개념 설명하고요. 오형식 동사로 바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사들입니다. 자, 제가 그때 아까 앞에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떤 부분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다 다시 쓸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격 보호에 원래 올 수 있는 단어 기본적인 게 명사 또는 형용사적인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 이외의 것들이 있었죠. 가령 투동사라던가 ing나 pp라고 하던가 또는 동사 원형의 형태. 자, 동사 원형이라고 쓸게요.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예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외적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은 이 동사 종류. 동사 종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투동사를 쓰는 게 있고 목적격 보호에 ing를 써야 될 때가 있고
PP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동사 원형 형태가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역, 지각, 헬프, 기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 make, have, let 너무 유명한데 못 외우는 친구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누군가 딱 물어봤을 때 사역 동사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make, have, let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바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make, have, let은요. 사역 동사 자리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의 형태는 사역 동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made her study English. 간단한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예문이 보이면은 I made her study English라는 문장 자체는 내가 시켰다. 이 made라고 하는 게 뭔가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뭐 하게끔? 공부하게끔. 이때 중요한 거는 her study 관계 자체를 보셨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은 이 능동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번 시간에 다루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능동, 수동관념이 같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 지워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목적격 보호에 뭐의 형태가 왔다? 동사 원형 형태가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식으로? 밑에 똑같이 예문을 쓸게. I made her study English.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쓰는 예문인 겁니다. 이거를 분석할 때 얘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저한테 말하죠. 선생님, 이 부분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목적어 아니에요? 이거 절 형태의 목적어 아니에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주어 절에는 주격이 와야 되죠. 주격이 와야 된다는 거는 her 대신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she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I made she study라고 해야지. 이게 주어 동사면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되게 유의미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방금 쓴 거 틀렸다라는 겁니다. 밀려버렸다. 자, 다시 쓸게요. 자, 다시. 가끔 이래요. 좀 희한한데. 자, 다시. I made 마음이 급해. 마음이. I made her study. 자, 이랬을 때 얘를 분석하는 방법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맞습니다. 자, 얘가 목적어라 그랬죠. 얘가 목적격 보호라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마치 해석이 주어랑 동사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방금과 같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는 주어와 동사 관계처럼 서술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호라고 하는 거는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어랑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made 같은 경우는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오형식 동사입니다. make, have, let은 사역 동사로 오형식 동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일단 밑에 지각 동사까지 쭉쭉 가볼게요. 자, 지각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ee, hear, feel 이런 동사가 빨간색 쓰기 싫은데 see, hear, feel 이런 동사들이고 목적격 보호에 뭐가 올 수 있냐면은 때에 따라서 동사 원형도 오고 때에 따라서 ing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의 예문 그대로 가볼게요. I see you studying English. 자, 이렇게 써도 되고 study English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빨리 쓰다 보니까 막 휘갈게 썼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I see you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도 올 수 있고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사 때문에? 바로 배우고 있는 지각 동사라는 동사 때문에. 자, 밑에도 가볼게요. help 동사입니다. 이 help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되고요. 얘 진짜 특이해. to 동사가 올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I help you study English 이렇게 예문을 써도 되고요. I help you to study English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동사 때문이다? 바로 이 help라는 동사 자체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되고 투동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동사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거라서 외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밑에 것들은 여러분이 외우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 외울 수 있으려나요? 귀찮으려나요? 귀찮으신 친구들은 allow, increase, enable, ask, get이라는 동사를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프동사 아닌 동사라고 외워보세요. 어렵다고요? 사역, 지각, 헬프가 아닌 동사라고 외우시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호에 투동사 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allow 허락하다, increase 장려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ask 요청하다, get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목적격 보호에 투동사를 쓴다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좀 이제 모든 걸 외우지 않고 하지만 나중에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외우시기 어렵다면 이렇게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물론 간단하게 언급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에서 배운 것들은 전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다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 능동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가 방금 배운 부분이 뭐 사역동사 있을 때는 뭐 동사 원형, 지각동사 있을 때는 뭐 동사 원형과 ing, 그 다음에 이제 뭐 help라는 동사 있을 때는 동사 원형도 되고 투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동사라고 했죠? 쓰기 귀찮으니까 동사 원형이나 실수 투동사 올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다. 자, 제가 지워볼게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다라는 식의 어떤 수동의 관계가 성립되면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수동태처럼 해석이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 상당 부분이 pp나 to be pp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to be pp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따로 동사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건 좀 약간 나중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설명이 사실상 너무 길었습니다. 자, 후딱 끝내볼게요. 자, 역시 홀수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오형식 41번 Stars twinkle. 자, 여기 딱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되죠? 별들이 반짝이는구나. 이거 무슨 동사구나? twinkle, 자동사구나.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동사였죠. 그래서 이거는 일형식 구조였습니다. 자, 43번으로 오세요. The students in this class get along with each other. 자, 이거는 주어가 길어졌네요. The students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주어고요. 학생들은 이 반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수식어구죠. 이 반에 있는 그 학생들이 get along with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누구랑 잘 어울린다라는 동사였어요. 그리고 each other 같은 경우는 지금 전치사 뒤에 나오고 있죠. with가 전치사니까 each other 서로와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get along까지를 동사로 보고 with each other 이렇게 보셔도 돼요. get along 같은 경우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볼게요. get along을 동사로 체크하고 with each other 이 부분을 부사로 취급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45번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교통신호등이 turned 이건 돌았다 아니죠. 뭐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로? 녹색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turn이라고 하는 상태 변환 동사였어요. 기억나세요? 이 형식에서 배웠던? 기억 안 나시면 반드시 복습하세요. 다 47번
The little girl looked happy. 그 작은 소녀가 주어고요. looked라는 표현 자체는 보였는데 어떤 상태처럼 보였어요? happy한 상태처럼 보였죠. 그래서 보어, 뭐뭐한 상태. 자, 49번. The red dress looks good on you. 빨간 드레스는 looks라는 표현 자체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얘기고 good이라는 표현은 좋은 상태처럼 보여. 누구에게? 당신에게. 당신에게라는 표현은 수식어가 되겠죠. 자, 5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유명한 속담이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얘가 주어고요. 잡는다. 뭘 잡는데? 딱 봐도 타동사 느낌 납니까? 아, 느낌 안 나세요? catch라면 뭔가를 잡다란 뜻이잖아요. 무엇을 잡는데? The worm. 벌레를. 을을에 해당되는 거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자, 53번. The man showed us some wonderful magic. 뭔가 익숙한 동사들 눈에 눈에 들어오세요? show란 동사.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다. showed. 보여주었다. 동사 us. 간접 목적어죠. 우리에게 some wonderful magic. 몇몇 환상적인 마술을 주는 물건 직접 목적어였습니다. 그래서 수요 동사 기억나세요? 사형식 동사였습니다. 55번. The sight of her happiness gives us pleasure. 마찬가지입니다. The sight of her happiness라는 표현 자체는 그녀의 행복의 광경은 sight라는 게 광경이었죠. gives 줍니다.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무엇을? pleasure 기쁨을. 을에 해당되는 거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57번. Love makes people blind. make 사역동사다. 방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올 때였잖아요. Love 속단하지 마세요. 사랑은 만든다. 뭔가 억지로 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을 어떤 상태로? blind. 눈이 먼 상태로. 이거는 그냥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형용사가 온 겁니다. 사역동사라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형태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사역동사가 아니라 그냥 make라는 동사가 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사역동사는 뭔가를 강압적으로 뭔가 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가령 58번처럼요. The teacher. 그 쌤은 어떤 쌤인지 모르겠지만 made. 만들었다. 우리가 뭐 하게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도록. 아, 그렇구나. 이 동사 원형 형태가 왔고 이 made의 느낌 자체가 뭔가 강제적으로 뭔가 하게 만든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군요. 이 made야말로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동사로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자, 58번 그냥 했고요. 59번. I'm watching her walk down the street. 자, 나는 am watching, 보는 중이야. 자, 이거 지각동사입니다.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뭔가 하는 동사. 지각동사 her. 그녀가 뭐 하게끔? walk down the street.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걸. 누가? 그녀가 뭐 하게끔?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거. 이건 목적격 보호죠. 주어 동사처럼 마치 해석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60번 할까요 말까요? 할게요. 60번까지만. We want people to listen to us well. 우리는 원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근데 want가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죠. 그럼 목적격 보호에 뭘 쓴다고? 웬만해서 투동사. To listen to us well.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로 투동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누가? 사람들이 뭐 하게끔? Listen to us. 우리를 듣게끔. well. 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 중에 모든 게 이해가 되리라 믿진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배운 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 많이 배우셨습니다. 필기 잘 해놓으시고요. 정리 잘 하시고요. 나중에 학기 중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